맥에듀테크와 함께하는 2016 수시 지원 전략 가이드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에듀테크의 임성영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성적이 다소 낮아도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상향 합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향 돌파 3종 툴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설계하게 되는지 안내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맥에듀테크는 세 가지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시 블라인드 경쟁률 계산기입니다. 지원 흐름을 시점별로 추적해서 막판 경쟁 위험을 읽어내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시 예측 펑크 계산기입니다. 단순 경쟁률이 아니라 충원율과 정시 2월까지 고려해서 진짜 미달 가능성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시 가중형 점수 계산기입니다. 이 부분은 50% 컷과 70% 컷의 차이, 그리고 충원율을 반영해서 컷의 유연성을 점수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라인드 경쟁률은 반드시 시간대별로 흐름을 읽으셔야 합니다. 원서를 3일 접수하는데 첫날은 거의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2일 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2일 전은 초반에 낮으면 관심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눈치 보기 대기인지 구분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1일 전은요, 여전히 낮다면 수요 자체가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날은 오전 11시 정도에서 한번 체크하시고 오후 2시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오후 2시가 넘어가면 6시까지 블라인드 시간대로 넘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시간 경쟁률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 막판 눈치 게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평균 승수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실시간과 블라인드 최종 흐름을 수치화하면 진짜 쉬운 것과 낮아 보이지만 막판 폭등할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블라인드 경쟁률은 높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나 세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할 때 막판 눈치를 볼 때는 블라인드 경쟁률이 낮은 곳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이렇게 3개 연도를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놨고요. 어떻게 이용하시냐면 이게 저희가 매크로로 이용했기 때문에 사실 매크로는 이 소트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코딩을 짜서 여기에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우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요. 여기가 N항입니다. 그래서 N열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높은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100%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경희대학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 러시아 여기 24년도에 굉장히 유동성이 강했죠. 우선은 25년도 것만 한번 체크를 해서 볼까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만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논술을 할 때, 종합을 할 때 원하시는 유형을 체크해서 또 학교별로 구분해서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부 다 소팅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블라인드 경쟁률이 여기 하나가 걸려 있는데요. 가장 높은 데를 보니까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가 97%였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일 전까지 거의 지원이 없고 오전까지도 없다가 오후에 마지막에 보니까 1%네요. 그러니까 거의 2시 이후에 모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가 제일 심했나요? 연세대학교가 좀 심했고 경희대학교 중고과가 좀 심했고 서울여대 식영과가 좀 심했습니다. 이렇게 90% 80%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블라인드 경쟁률은 낮은 곳을 찾아보셔라. 그래서 3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위치값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시 이후가 되면 눈치 작전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곤란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시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감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블라인드 경쟁률을 이용해서 하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리려면요. 여기 필터를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Z 누르셔도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펑크 예측 계산기는 어디가 펑크가 날 것이냐. 작년에 펑크 난 데가 올해 또 펑크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24학년도, 23학년도, 여기 25학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22년까지 4개년도의 데이터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펑크 예측에서 보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위험 여기에 펑크 예측을 눌러보시면 경계 고위험 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어디가 펑크가 날 것이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고위험과 경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학년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3개년만 한번 해볼까요? 23학년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면 이 부분은 펑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년의 데이터를 놓고 흐름을 보시면서 잡아내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가 지원해야 될 학과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블라인드 경쟁률과 이 두 가지가 지금 점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시 가중형 검색기는 무엇이냐? 가중형 검색기는 충원율과 컷 간격을 반영해서 계산이 되고 점수는 0부터 100까지 이렇게 Q항에 있죠. Q열에 0부터 100까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향을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 가중형 70점 이상에서만 노린다라면 아마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75점 이상이라면 매우 유리할 것이고 펑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에서 여기는 QL이니까 자, Q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어디가 수치가 높은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죠? 자, 그래서 이 수치가 높은 곳들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경쟁률은 낮은 곳을 고르자. 그리고 수시 펑크 예측기는 경계와 고위험을 선택을 하자. 그 다음에 수시 가중형 점색기는 높은 수치 70점에서 75점 이상을 노리면 우리가 상향 카드를 반드시 하나는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결국의 전략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경쟁률로 흐름을 읽고 펑크 예측으로 위험을 걸러내고 가중형 점수로 유리한 카드를 뽑아내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시면 6장의 포트폴리오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6 수시 데이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성적으로도 충분히 상향을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공적 수시 지원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